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혹시 달라진 분위기 체감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과감히 벗는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아마 갈수록 더 벗는 분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업계입니다. 코로나 창궐과 함께 급성장했던 마스크 업계, 요즘 사정이 어떤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좀 밖에 나가 봤습니까? 많이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마스크 사람들 많이 쓰던가요? 절반 정도는 쓰셨고요. 또 절반 정도는 벗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네. 과거에 마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마스크가 있다, 저기는 마스크가 없다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네. 부족 현상으로 정부가 막 구매, 유통에 개입해가지고 공적 마스크까지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고요. 오셨는데 깜빡 잊고 안 쓰고 오신 분들 이나 사세요. 학생님 요즘 마스크 사시는 분들 좀 많나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30일부터 해제한다는 거 그거 나오자마자는 거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십 개 나갈 걸 예상하고 가타하는데 요새는 뭐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네,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필수가 아니라면 이제 착용 빈도를 좀 줄인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마스크 업계의 호황은 끝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좀 의견이 전반적으로 갈리는데요. 이미 소비자들이 마스크에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속 쓸 거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이라던가 약국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산업이 완전 과거에 비해서는 막 죽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벗을 거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부흥했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체들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합니다. 활로를 찾지 못한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요. 수출도 조금 시들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뭐 한 40% 이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가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무역 장벽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장 정도가 제일 많은 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무역 장벽이 뭐 문제다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뭐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한데 중국에서 막 예전에는 급하니까 물량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한때 우리나라가 마스크 수출을 좀 수출 제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급할 때는 막 다 받았는데 이미 중국에도 공장이 많이 생겼고 주요국의 자급률이 상승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점점 그쪽에서 약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그러면 마스크 해외 수출이 좀 많이 됐던 상황이 있었나요? 네. 그 물량이 좀 풀렸을 때 수출이 어느 정도 조금 됐던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뭐 1000만 장 가까이 한 번에 주문을 넣기도 했답니다. 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업계 내부적으로는 좀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데 네. 지금 버틸 수 있는 큰 곳들만 좀 살아남았겠다 싶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들도 지금 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네. 어떻습니까?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게 한 2020년 5월 이때 피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반토막이 났거나 반토막보다 조금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뭐 웨이크론이라던가 KM, 톱텍, 레몬 등을 보면은 오늘 주가를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로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마스크 업체가 10배나 늘었다라고 하던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게 미리 좀 예고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업체들은 상황이 조금 나은데요. 이제 마스크 원단이 부직포잖아요. 이제 물티슈랑 원단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물티슈나 샤워기 필터 등으로 제품을 좀 다각화하거나 마스크 생산 비중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력을 동원해서 조금 남들보단 다른 네. 기능성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마스크보다 기능성 마스크, 프리미엄 마스크가 일반 시장에서 더 먹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한 분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약물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렇고요. 마스크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기능성이나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성화된다는 분명히 살아남을 거고. 네, 뭐 하긴 지금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같은 곳들은 여전히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앞으로 또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또 발생하는 것도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오히려 기술 격차를 좀 크게 벌려놓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픈 환자가 있는 집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 혹은 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나는 정부가 벗으라고 해도 마스크를 쓸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반 마스크 파는 곳들 이런 것들은 지금 위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반 마스크가 주력 상품인 영세 업체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조금 위기 상황이 큽니다. 이미 도산을 하신 곳도 있고 네. 앞둔 곳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막 업체들에게 생산을 엄청 독려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확 커졌는데 이 커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가 이제는 조금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업계 관계자들은 좀 수출이 용이해지도록 인증 기준을 다양하게 하거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고려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이라 하면은 정부기관도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때 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식약처 기준이 CE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식약처 기준을 아주 수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서 FDA 기준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물건으로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조달 시장에서만이라도 국산을 쓰게 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마스크 기준을 이 유럽 기준이 아니라 미국 FDA 기준으로 좀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마스크 협회 입장에 따르면 국내 식약처의 기준이 상당히 이제 높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FDA 쪽에 맞추면 편의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마스크가 모자랄 때는 FDA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도 급한 대로 일단 긴급하게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FDA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달라. 그리고 정부가 좀 싸다고 중국 거 쓰지 말아달라라는 업계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